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랜만에 제 얼굴 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살 좀 빠진 것 같나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 9월 평가원까지. 지금 저의 몸무게에서 10kg 정도를 더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몸무게 그걸 줄여가는 거에 있어서 성공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당연히 여러분의 어떤 수능 대박 그걸 기원해 볼게요. 그죠? 예, 물론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11강 됐습니까? 제일 첫 번째 수의 동질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적인 어떤 동질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됐나?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그래, 187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예, 187페이지의 지문 내용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테니까 미리미리 예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가서 여러분들 단락 내용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목선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가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동일성에 대한 문제를 앞에다가 3. 다시 쭉 내려가서 라이프니츠의 법칙 앞에다가 4. 됐습니까? 예. 자, 전체적으로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렇다면 본문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목선인 테세우스의 배가 오랜 항해 끝에 어떻게 한다? 그래, 정비를 받는다고 한번 해보자. 자, 뭐뭐 해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가정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 배의 오래된 널빤지를 새로운 널빤지로 교체하는데 수많은 정비를 통해서 모든 널빤지가 새 것으로 완전히 다 어떻게 됐다? 교체되었으며, 자, 겉모습도 나름대로 달라졌다고 또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선원들은 자신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의심치는 않는다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연속된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됐나? 예. 자, 그런데 다시 세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교체된 오래된 널빤지를 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해보자. 그러니까는 기존의 배에서 떼어낸 널빤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순전히 그 널빤지들만을 이용해서 원래의 테세우스의 배와 똑같은 모양의 배를 조립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생긴 배가 피닉스호라고 할 때, 자,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와 새롭게 조립된 피닉스호의 어떤 배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는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 자, 그거 일단은 밑줄 쫙 쳐놔볼까요? 다시 갑니다.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와 새롭게 조립된 피닉스호 중 어느 쪽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 것인가? 물은 나왔죠? 다시 또 깡! 쳐놓기 바랍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테세우스 배의 역설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제 설명 잠깐만 한번 들어봅시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테세우스라는 배가 있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배를 어떻게 수리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뭐 해버렸어? 교체를 해버렸어. 그래서 어떤 것으로 교체했느냐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알루미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의 테세우스의 어떻게 해요? 배고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비된, 됐습니까? 예. 그래, 테세우스의 뭐라고요? 그래, 배라고 이야기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배의 재료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러한 알루미늄 형태를 어떻게 해요? 바꿔놓은 것. 됐습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그걸 우리는 수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타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자, 어떤 젊은이가 이 테세우스 배에서 나온 그 나무를 가지고, 즉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 또 배를 어떻게 만들어냈다. 됐습니까? 예. 자,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
피닉스호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피닉스호는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또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왜? 기존에 무엇이 테세우스 배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다시 동일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 것인가라는 것. 됐습니까? 예. 뭐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죠? 예. 자, 저의 얼굴을 무엇으로? 그래, 소위 이종석의 얼굴을 본따서 완전히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저는 이종석일까요? 아니면은 저는 김상규일까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기존에 저의 어떤 얼굴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 얼굴에 씌워놨습니다. 알겠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김상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참 애매한 문제겠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테세우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 내용 정리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다? 그래,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더라. 과연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 오늘 지문 내용은 이걸 찾아가는 지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그대로 가볼게요. 자,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인지 이거 말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예. 아니면은 피닉스호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인지 맞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묻는 물음이 바로 무엇이다? 개체의 통일성 물음이더라라는 거.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그래, 개체의 동일성에 대한 무엇? 그래, 물음을 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이제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보자. 개체의 통일성 물음에 대한 일종의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때 이제 동일성은, 자, 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수적 동일성임을 주의해야 된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 개체의 무엇, 그래, 동일성에 관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질적인 동일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적인 무엇? 그래, 동일성의 개념으로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전에 물었던 것은 뭐에 관한 것이더라? 그래, 수적 동일성임을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라고 말할 때 같다와, 그 다음에 춘원과 이광수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의 같다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면은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같은 종류거나 특징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하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는 내 시계와 같다 라는 것은 저 사람의 시계와 내 시계가 어떤 것이라고요? 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바로 질적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달리 말하면은 같은 종류.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은 특징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적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춘원, 이광수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달리 말하면 춘원과 이광수는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바로 이광수의 호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춘원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적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동일성은 이쪽으로 표현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개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동일한. 됐습니까? 예. 개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적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그거는 춘원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광수라는 인물은 어떻게 돼요? 그래,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수적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도, 자, 테세우스의 배와 동일하고, 또 피닉스호도
또 테세우스의 배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수적 동일성 개념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긋나죠. 왜? 자,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알루미늄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피닉스호 역시 마찬가지로 테세우스의 배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두 개, 또 이 두 개는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한 것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수적 동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와 피닉스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 결국은 이 두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동일한 모습이 돼야 되잖아. 하지만 두 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한 모습이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와 피닉스호는 수적으로 하나일 수는 없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별개인 두 개가 돼버리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수적 동일성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앞에서 말했던 테세우스 배를 알루미늄으로 바꿔놓은 이 정비된 테세우스 배와 그 다음에 테세우스 배에서 나온 소위 말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피닉스호는 소위 말해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 배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됐습니까? 수적 동일성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 아니다. 테세우스의 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에이,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나온 이 두 가지의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 같아야 되는데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개체의 동일성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 그 중에서도 이제 무엇을 들어서? 그래, 수적 동일성을 들어서. 됐습니까? 예. 여기에 나온 것들이 무엇은 아니다. 진짜 테세우스의 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표준 원리는 자, 쳐다볼까요? 바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더라.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동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봤더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라이프니츠의 뭐라고요? 그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동일성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하나 이론 끌어왔죠? 계속 갑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X와 Y가 동일하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X에 대해 참인 것은 모두 Y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 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바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테세우스의 배의 동일성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테세우스의 배의 모든 나무 널빤지가 알루미늄판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배가 이전의 나무로 만들어진 배와 동일한지를 묻는다면 됐습니까?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따라서 자보세요. 알루미늄 배에 참인 모든 것은 달리 말하면 X에 대해 참인 것은 됐습니까? 예. 자, 이전의 나무로 만들어진 배에도 참이며 모두 Y에 대해서도 참이며 그 역도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럼 달리 말한다면 X에 대해 참인 것은 모두 Y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그 라이프니츠의 법칙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나 역전 나왔네요. 세모깡 약 쳐놓고요. 밀쳐넣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배가 이전의 나무로 만든 배와 같은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답할 수가 없겠죠. 됐나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X가 참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Y도 어떻게 대해서도 참이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가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배가 동일한 배인지를 어떻게 한다? 그래, 먼저 알아야만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그죠? 참 재밌네요. 왜요? 두 배가 먼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라이프니츠 법칙에 적용시킬 수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 두 배가 같으냐 다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건 참 모순적인 것이겠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한 것처럼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테세우스의 배의 통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통일성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원리로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일종의 무엇을 가진다라는 거야? 그래, 한계라는 것을 가진다라는 것. 됐습니까? 문제 자체가 뭐예요? 그래, 테세우스의 배와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 정비된,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테세우스의 배가 먼저 뭐라는 거야? 그래, 동일한지의 여부를, 됐습니까? 예. 먼저, 동일한지의 여부를 먼저 우리는 뭐 한다? 알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앞에서 그런 문제를 던지겠습니까? 던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것이냐? 다시 문제를 던질 수 있겠냔 말이야? 문제를 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동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자, 한번 쳐볼까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밑줄 쫙 쳐놓고요. 물음표 다시 또는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통해서도 이러한 동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일단 가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밑줄 볼까요? 그래,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그럼 물음 나오면 해답 나오겠죠?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요? 그래, 편한 대로 자유롭게 라는 것이 돼버리겠네. 됐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또 깡 쳐놓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동차의 부품을 과감하게 정비하거나 교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소유인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나 다시요. 세모 깡약 쳐놓고요. 자, 자동차 등록번호가 찍힌 부분을 제가 교체하면 무엇을 했다고요? 자동차 앞에 그 등록번호판을 제가 교체했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제 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의 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가 찍힌 부분이 이 차의 무엇을 동일성을 결정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 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세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으로서? 그래, 법률로 정한 것이고 또 사회나 시대가 달라지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대상에서, 됐습니까? 예, 그것을 뭘 교체했다고요? A라는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교체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A라는 자동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B라는 자동차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서 나타난다고요? 번호판을 교체한다라는 거. 이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근데 이건 누가 정해놓는다고요? 그래, 우리 사회의, 그래, 바로 일종의 법률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정해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어떤 법률이라는 것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기서 말했는 것처럼 사회나 시대가 달라지면은 그것은 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다시 말해서 또는 깡 쳐놓고요. 쳐놓기 바랍니다. 차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그래, 임의적인 것이다. 언제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항구에 있는 두 배, 즉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와 피니스속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인지 결정해 줄 수 있는 사실이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한다면은 그래, 이 둘 중에서, 됐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인 것인가 라는 것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요?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이 사회에서의 법률과도 같은 하나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임의적으로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비된 테세우스의 배를 어떻게 해요? 진짜 테세우스의 배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니스호를 어떻게 해요? 테세우스의 배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앞에서 수적 동일성의 개념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배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이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겠죠. 그죠? 하지만 결국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적 요소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그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임의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게 맨 마지막 네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 다시 한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역설적인 물음을 제시했죠. 그죠? 자, 테세우스 배에서 그 어떤 재료들을 바꿔서 수리를 했어. 그래서 정비된 테세우스의 배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기존의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널판지를 가지고 새로운 어떻게 해요? 피니스호를 만들어냈어. 그렇다면 이것이 테세우스의 배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무엇을 가져왔어? 개체의 동일성 개념을 가져온 것이죠. 됐습니까? 개체의 동일성 개념은 우리가 질적 동일성과 수적 동일성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질적 동일성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어떤 특징이 비슷한 것, 그것을 우리는 질적 동일성이라고 하겠어. 하지만 수적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 완전히 동일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두 개 이상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처럼 정비된 테세우스 배와 피니스호가 어떻게 해요? 소위 다른 것처럼. 됐습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수적 동일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이러한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이프니츠의 법칙이더라. 그것을 통해서 동일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두 가지의 것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저 두 개는 동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가 없다는 내용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라이프니츠 법칙은 나름대로 한계를 지녀서 이러한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 이것은 결국은 이런 어떤 동일성의 문제는 뭐라고요?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물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어떤 식으로든 그냥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뒤에 188페이지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뭐라고요? 그래, 선택지에서 키 잡아주는 거라는 것 됐나요? 그럼 선택지 1번부터 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일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 밑줄 쫙 쳐놓고요. 다른 개념과 대조하여 수적 동일성 설명 밑줄 쫙 쳐놓고요. 세 번째, 구체적인 예 제시 밑줄 쫙, 질적 동일성의 개념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권위 있는 이론을 인용 밑줄 쫙, 동일성에 대한 해결을 모색 밑줄 쫙 쳐놓고요. 됐습니까? 그냥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밑줄 쫙, 동일성의 문제라는 논제 제시 밑줄 쫙. 아이고야, 답 나왔네. 몇 번이랑 갈 수 있습니까? 1번 선택지랑 갈 수 있죠. 동일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 그랬는데, 동일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니? 아니죠. 동일성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은 어떻게 해요? 이 작품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제 2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개념과 대조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른 개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 질적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수적 동일성을 뭐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서 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질적 동일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 그게 바로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권위 있는 이론이라는 것은 뒤에 말했던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동일성에 대한 해결을 모색했다. 마지막 선택지 5번,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동일성의 문제라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더라. 어디에서? 제일 첫 번째 단락 내용이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밑줄 친 개체의 관계가, 개체 관계 밑줄 쫙 쳐놓고요. 기읍과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함, 기읍과 니은의 관계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기읍과 니은의 관계와 유사한 것을 찾으라 그랬다. 그럼 기읍, 니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 그러면 저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는 내 시계와 어떤 거라고요? 같은 시계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바로 질적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저 시계라는 것은 됐습니까? 예. 나의 시계와 어떤 것이다? 그래, 같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시계와 이 시계의 개념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종류의 같은 특징이 비슷한 것.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은 A와 B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겠니? 그래, 같은 뭐라고요? 그래, 종류의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A와 B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선택지 내에서 자, A와 B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종류의 것임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럼 선택지 1번, 저 가방이 바로 내가 작년에 산 가방이다. 그러면은 저 가방과 내가 산 가방은 어떤 거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선택지는 틀렸고요. 2번, 충무공은 이순신의 호이다. 그렇죠? 충무공과 이순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되니까 이건 수적 동일성에 해당되겠다. 자, 그다음 선택 4번 보세요. 어머니 역할을 한 배우 누구라고요? 그래, 김소라.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한 배우와 김소라는 동일한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 5번째, 이 지갑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뭐라고요? 지갑이다 할 때 이 지갑과 다시 찾은 지갑은 어떻게 같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선택 3번, 저 과자는 내가 어릴 적에 자주 먹던 과자다 하니까 내가 어릴 적에 먹던 과자와 지금 저 과자는 어떻게 해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저 과자는 내가 어렸을 적 먹다가 남겨둔 과자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수적 동일성에 해당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무엇을 묻는 문제다? 질적 동일성을 묻는 문제다라는 것.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다. 자, 보기 내용 그대로 가볼게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끊임없이 변한다. 인간의 피부는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며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데는 몇 년? 7년이 걸린다고 한다. 즉, 발동한 쳐놓고요. 테세우스의 배처럼 인간도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동한 땅 쳐놓고요. 미션 교환합니다. 개체의 동일성 문제는 개인의 동일성 문제에도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더라. 즉, 발동한 쳐놓고요. 과거의 개인과 현재의 개인이 수적으로 동일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해보자. 어떻다? 돌대의 철수와 20살의 철수는 신체적으로 달라서 철수의 돌 사진을 보고 철수임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돌대의 철수와 20살의 철수는 동일한 사람일까? 자, 개인의 동일성 이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 이론과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 이론이 있더라. 그래서 신체 이론에 따르면 신체 이론 다시 내용 갖춰놓고요. 돌대의 철수와 20살의 철수는 비슷한 모습은 아니지만 철수의 신체는 미칠까요? 시간과 공간에서 연속되어 있으므로 뭐한다? 동일한 존재로 간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체 이론이라는 거죠. 반면 다시 세목 갖춰놓고요. 영혼 이론에 따르면 영혼 이론 다시 내용 갖춰놓고요. 영혼 이론에 따르면 돌대의 철수와 20살 때의 철수가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돌대의 철수와 20살 때의 철수는 같은 영혼, 달리 말하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 이론이라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윗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선택지로 갑니다.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은 모두 그렇죠. 수적 동일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 달리 말한다면 돌대의 철수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철수, 20살의 철수는 어떻게 해요? 같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수적 동일성에 해당된다라는 것.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윗글에 따르면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기준은 그렇죠.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됐나요? 자, 선택 3번 갑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돌대의 철수와 20살의 철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먼저 그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네 번째 갑니다. 피니스호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칠까요? 형태의 유사성을 근거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할 수 있으므로 밑줄 짝 영혼 이론과 관련이 있다. 영혼 이론 다시 밑줄 짝 쳐놓기 바랍니다. 영혼 이론 내용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영혼 이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대의 철수와 20살 때의 철수가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일한 존재라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 같은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정신적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선택지 4번에서 말한 것처럼 형태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라는 것. 됐나요? 자, 5번. 정비가 끝난 테세우스의 배가 정비 이전의 테세우스의 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근거로 동일성을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바로 신체 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더라. 신체 이론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연속되었으므로 동일한 존재로 규정한다는 것이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다시 말하면 디귿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테세우스의 배의 통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뭐라고요? 해결하는 문제의 답을 먼저 알아야지만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선택 좀 보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질문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자, 학생 여러분, 아침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